저는 연구원 NZ0입니다. 환영하다. 처음 오신 분은 설명을 읽고 중지하고 계속하십시오. 시작해보자. 오래된 판처. 나의 아버지는 그 지역에 부유하고 강력한 목장주의 관리자였습니다. 넓은 토지의 소유자이자 그의 목장에서 일한 많은 노동자와 도우미의 운명. 85년경 목장 주인은 멕시코 베라크루스주 파누코에 있는 세로데라 피타야 기슭 근처에 땅이 있는 목장을 구입했습니다. 그는 소를 살찌우기 위해 그리고 그 지역의 풀과 수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최근 젖을 땐 송아지를 옮기는 고된 일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다른 목장에서 그곳으로. 나는 아버지의 조수였으며 가축의 관리와 경영을 배워 늘 아버지와 동행했습니다. 그는 아주 어렸지만 기꺼이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목장과 함께 오랫동안 그곳에서 일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중 일부는 청산되어 다른 땅으로 가기를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전 주인과 함께 관리인으로 일하던 카우보이가 있었습니다. 판초와 아버지는 그에게 새 주인을 위해 계속 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공정한 사람이었고 목장과 땅을 아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카우보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소를 끄는 일이 꽤 힘든데 어느 날은 다른 날보다 더 힘들어서 밤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우리가 밤을 보내는데 필요한 모기 덮개와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진 침대가 있는 조리실에서 밤을 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캠프파이어 주위에 모여서 카우보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늦은 밤까지 목장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뭔가가 내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것은 목초지를 오가며 나무 꼭대기를 비추는 무정형의 불이었습니다. 초원 전체에 모여서 날아갈 이러한 불이 여러 개 있을 것입니다. 나의 첫 반응은 도망가서 숨는 것이었지만 아버지는 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내 팔을 잡으며 겁내지 마. 새끼야. 저들은 마녀들이야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나를 압도했습니다. 그런 이상한 것들을 보는 것은 아직도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이 잠시 머물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 자리를 떠났다. 그래도 두려웠던 나의 순진한 마음은 캐노피를 내리고 침대 전체를 덮고 정리하고 매트리스 밑에 정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불덩이가 우리를 공격해도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오셔서 내가 하는 일을 지켜보시더니 조롱하는 몸짓으로 나에게 개자식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파빌리온이 당신을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마녀들이 당신을 해치고 싶었다면? 당신은 잘 숨겨져 있지만 그들은 당신을 위해 갈 것입니다. 두려움을 나타내지 마십시오. 나는 잠을 자려고 노력했지만 그 이상한 유령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그 전설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가까이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꽤 불안했습니다. 아침이 도착했고 우리는 하루를 계속하기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동안 대화의 주제는 마녀와 그들이 불 속에서 형성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나는 블랙 커피를 마시면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주에 깊게 들었는데 그 이야기는 나를 겁주기도 하고 흥미롭게도 느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밤에 그 발현들을 보는 것에 익숙해졌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현 관행에 관한 전설은 소름 끼치고 실제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나는 카우보이들이 애지도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한 것에서 몇 달 또는 몇 주 된 자녀나 아기가 갑자기 죽어가는 여성들,
특히 언덕 근처에 살았던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카우보이들은 아기를 낳을 때마다 아기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몇 주 만에 3명의 아이들이 이미 죽었고 그들에게는 몸에 독특한 상처를 지닌 6살짜리 남자아이와 7살짜리 여자아이 2명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마녀들이 그들의 피를 빨아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믿을 수 없을 것 같았지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몇 주 후 우리는 타마울리파스에 있는 보스의 목장 중 한 곳에서 카우보이들과 함께 목장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많은 송아지를 거세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를 돕기 위해 이웃 목장에 카우보이들을 초대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아버지와 함께 일하기 위해 머물렀던 카우보이 판초, 다 마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판초가 동물로 변신해 이웃 에지도 주변을 돌아다닐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할 때마다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나를 엄습했다. 그들이 들려주는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의심과 소름을 안겨주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목장에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다. 나의 아버지는 그런 것들에 감동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확고한 성격을 지닌 매우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 카우보이들이 그날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 송아지의 새끼를 먹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작업을 계속했고 아침에 남자들이 목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경계에 있는 에지다타리오스와 마을 위원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무표정하고 진지한 얼굴로 매니저와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 앞에 서서 방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꽤 이상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보스. 글쎄, 우리는 당신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카우보이 판초를 뛰게 하려고 왔다고 마을 위원은 매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 아버지가 놀라서 물었다. 보세요.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도망치지 말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밤에 동물로 변해 거리로 나가서 아이들을 괴롭히고 우리 여성들을 괴롭히기 때문이라고 국장은 다소 짜증나고 오만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웃지 않을 수 없었고 이는 나를 분노하게 본 참석자들 모두의 분노를 샀다. 아버지는 엄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는 목장에서 책임감 있고 열심히 일한다고 결심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보스, 만약 당신이 우리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밤 LA도에서 당신을 기다릴 것이고 그 카우보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위원이 초조하게 말하자 아버지는 마지못해 그를 바라보았다. 남자들은 말을 타고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큰 의심을 품고 판초도 모르게 밤에 마을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오후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여전히 그 모든 것을 생각하고 두려움보다는 의심을 품고 있는 카우보이가 숨어있는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결정이 내 인생과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나의 이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아버지와 함께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명의 남자가 있는 목장에 도착했는데 그들 모두는 등나무로 만든 막대, 검은색 관계 호스 조각, 말 구역으로 무장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도비 벽돌, 진흙으로 만든 칸막이 또는 벽돌, 과 양철 지붕으로 만든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버려진 것 같았어요. 우리는 들어갔고 우리가 본 것은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뼈와 동물 두개골의 잔해,
구석에 뭉쳐져 있는 더러운 옷, 끓는 냄비 주위에 흩어져 있는 돼지의 피부 조각과 온갖 종류의 약초 등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문을 닫았고 어둠이 깔렸습니다. 내부는 더웠습니다. 또 한 사람은 탁자 위에 있는 등잔에 불을 켰고 또 다른 사람은 벽에 난 구멍을 막고 있던 막대기 몇 개를 떼어내고 짐승이 들어왔을 때 구멍을 덮을 천 조각을 들고 다녔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고 자칼, 소박하고 엄숙한 집, 안에 있던 우리 모두는 서로를 바라보며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침묵 속에 아빠는 졸고 있었고 나는 초조했다. 어느 곳인가요? 갑자기 램프의 희미한 빛에 의해 벽에 반사된 불길한 그림자의 유희가 나에게 거대해졌고 그 환경은 더욱 무시무시해 보였다. 침묵은 불편했고 열기는 더욱 불편했다. 갑자기 모두의 심경이 우리를 경계하게 했고 우리는 밖에서 나뭇가지들이 천둥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언가가 오두막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리를 잡았고 시트를 든 남자는 무엇이든지 그 구멍을 통해 들어올 때를 막기 위해 벽에 있는 구멍 위에 자신을 올려놓았습니다. 다른 남자가 불을 어둡게 해서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눈이 어둠에 익숙해져서 아버지를 보려고 돌아섰을 때 구멍으로 무언가가 들어왔고 시트를 든 남자는 그것을 떨어뜨리고 그 위에 발을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을 다음은 방 한가운데에 있는 무언가를 향해 미친 듯이 주먹을 날리고 모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색 피부와 긴 귀, 노란 눈, 입술에 튀어나온 한 쌍의 송곳니를 지닌 고양이와 같은 모습을 한 인간형 동물이었습니다. 그 짐승은 그 사람들의 막대기와 호스와 쿼터의 타격으로 인한 고통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나는 끔찍하고 불쌍한 방법으로 비명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싶었다. 나는 오두막 벽 중 하나에 나와 함께 숨어 그 짐승이 어떻게 도살되는지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시트맨은 균형을 잃고 스스로 넘어집니다. 그 순간 짐승은 이를 깨닫고 가까스로 탈출한다. 그리고 그는 빨리 떠나고 나서 완전한 침묵을 취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등불과 가져온 등불을 켰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은 표정을 지으며 마치 그 무방비한 동물에게 준 구타를 즐겼다는 듯 병적 만족의 몸짓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닥에는 피부와 피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국장은 아버지에게 다가가 그를 굳게 바라보았다. 보셨나요, 보스? 우리가 말한 것이 사실인가요?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어조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한 마리의 동물에게 도망가는 것만 봤고 다른 건 못 봤어요. 보스님, 믿으신다면 새벽에 판초의 집에 가서 그를 쫓지 않으면 우리가 할 일을 하고 그를 처벌할 것임을 단번에 깨달으십시오. 오늘은 아시죠? 우리는 모두 자기 자리를 떠났고 목장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우리는 판초의 오두막으로 이동합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우리는 카우보이를 부르라고 소리쳤고 그의 아내는 압도된 얼굴을 가지고 그를 대신해 나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상사가 판초가 오늘 회사에 갈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 부인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와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즉시 트럭에서 내려 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꽤 충격적인 그림이었습니다. 판초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피 묻은 시트가 카우보이의 허리와 가랑이를 덮었습니다. 그 남자는 완전히 구타당했습니다. 검은 눈, 피로 뒤덮인 몸, 다리, 골절이 드러난 상처. 피부 사이로 들여다보며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던 쇄골처럼
판초의 고통은 나를 연민과 의심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카우보이가 우리 직원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상사에게 연락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를 트럭 침대에 싣는 고통스러운 작업은 지쳤습니다. 남자는 구타와 구타의 고통으로 가슴 아픈 비명을 질렀다. 우리는 그들을 퍼누코의 사회보장국으로 이관했습니다. 아버지는 부상이 말에서 떨어져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초가 직접 확인하고 주목받은 버전. 회복된 지 얼마 후 카우보이는 목장 주인에 의해 해고되었고 우리는 그에게서 다시는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판초 늙은이가 나우알로서 그 지역을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를 팔로우하고 유튜브에서 구독하고 공유하면 이 프로젝트를 계속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설명에서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를 보낼 수 있는 이메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선호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에피소드까지 라틴어 섬뜩한 이야기 등